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2020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2로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대한민국은 AA3 단계에서 AA2 단계로 한 단계 올라섰었는데요. 이것은 무디스에서 평가하는 신용 등급 중 최고 등급인 AAA, AA1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신용 등급입니다. 옆나라 일본이 한국보다 2단계 낮은 A2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큰 신용을 받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또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데이터인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이번 중국발 위기가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수많은 국가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띄었었는데요. 이후 한국은 그 대응 능력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3월 말부터 급속도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36, 프랑스의 38보다 낮은 수치인 3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여 현 위기를 맞닥뜨린 상태에서 한국은 일본, 프랑스보다 국가 부도를 맞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한국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억지 주장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규모 진단검사는 의료 붕괴를 일으킬 거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두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의 판정자 추이가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자 총선이 다가오자 검사를 축소하는 한국이라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견제에도 큰 요동을 보이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만 열중하였는데요. 40명 이상의 신규 판정자가 나오던 한국의 그래프는 이제 30명 밑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해외 유입일 정도로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총선이 점점 다가오자 일본의 언론 플레이는 더욱 거세졌고,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정말로 검사 수를 줄이고 있다 라는 허위 주장이 나오자 보건당국에서는 대대적인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감추어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전까지 검사와 확진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진단검사에 대한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검사 요청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인정,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이는 곧 일본처럼 방역당국에서 고의로 의사의 검사 요청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민간 의사는 조금의 의심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의 판단에 임의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게다가 일각에서는 한 명이 확진을 받기까지 수차례 검사받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사실상 부풀려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 검사 통계는 의심자 신고만 취합한 것이다. 접촉자,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검사, 그리고 격리 해제 전 재검사는 모두 통계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검사 역시 제외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일평균 검사량이 4월 첫째 주 9,584건에서 지난주에는 7,627건, 13일에는 4,122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국에서 검사를 적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국에서 직접 신고받는 의심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의심 사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15,000건의 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말했죠. 즉,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의심 사례 신고에 따른 검사 시행 횟수이기 때문에 현재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방역당국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전과 동등한 규모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 결과 4월 12일 발표 기준 대한민국은 51만 4,621명이 검사를 받았다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86만 1,216건의 검사가 진행되어 검사 횟수가 부풀려지기는커녕 축소됐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간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단박에 떨쳐내고 오히려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방역 능력은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에서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에 이르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중국발 위기로 인해 스포츠 산업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스포츠는 올 스톱된 상태이며 5월에 재개하기 위해 연장됐던 일부 리그들은 확산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두드러지자 5월 재개를 무기한 연장하기까지에 이르렀는데요.
벨기에 프로축구는 4월 3일 2019-2020 시즌이 조기 종료되었으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은 4월 3일까지 일정을 중단했다가 4월 30일까지 중단을 연장했으며 이후에는 경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죠. 대부분 중계권만 해도 조 단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또한 2014년 시즌부터 8시즌 동안 약 16조 원, 시즌 평균 2조 원에 육박하는 중계권이 잡혀 있었으나 현재 MLB의 개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과 다르게 한국은 안정적인 통제 상황을 보여주자 미국의 ESPN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한국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한국의 프로야구인 KBO를 미국에 중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ESPN은 미국 내 유료 시청자 수만 1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될 경우 한국 프로야구에게는 신이 내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평소 한국의 프로야구는 미국에 중계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비해 훨씬 돋보이는 촬영 기법과 팬들의 응원 문화가 부각되어 미국의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SNS 짤방으로 공유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작은 시장의 규모에 의해 과소평가받던 한국 야구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의 인류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어선 롱싱 629호 내에서 벌어진 인도네시아 선원 수장 사건. 중국의 원양어선인 롱싱 629호 안에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18시간씩 물은 바닷물을 마시게 하면서 노동을 시키다가 이 선원들 몸이 붓고 마비가 되자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방치해뒀다가 결국 수십 일을 앓다가 숨지자 숨진 그날부로 바다에 수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진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모두 4명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중국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바다에 버려지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해당 영상을 보도한 MBC 유튜브에 인도네시아인의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이들은 자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와 실상을 알려준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5일 MBC는 중국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사망 후 바다에 수장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국 선원들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선원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관에 담아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열악했다. 이들은 하루 18시간이나 노동을 했지만 13개월 동안 고작 $120를 받았다. 이들의 이 같은 인권 침해 실상은 MBC의 보도에 의해 세간에 공개됐고 인도네시아 현지는 공분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자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중국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한편 실상을 폭로하고 알려준 한국인들에게 고맙다는 반응을 연신 쏟아냈다. 이들은 이 소식을 알려줘 감사하다. 우리 동생이 친구가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된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한국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트위터에 관련 뉴스를 댓글로 올리고 코로나 사태도 중요하지만 중국 원양어선에 우리 근로자가 착취를 당했다. 이들이 여전히 부산에 있다고 하니 빨리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바다의 수호여신으로 불린 수시 푸제토티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뉴스를 공유하며 정부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 재직 시절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베트남 등 외국 어선 500여 척을 수장시켰고 조코이 일기 정부 장관 중 선호도 1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주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해명을 중국 당국에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외교부는 다른 선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제회사 관행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중국 대사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사건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민, 관, 병합 등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 31트를 강제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수산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이번 철거 작업은 불시 단속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 갈치 등 어획물 약 140톤은 현장에서 방류하였고 철거한 불법 어구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범장망 그물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므로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 어선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승선 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틈타 우리 측 수역 내에서 범장망 그물을 이용하여 조기, 갈치 등을 어획하곤 했다. 이들은 낮에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야간에 다시 들어와 어획물만 수거하여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하여 그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불법 조업을 불이 뽑기 위해 어업관리단을 비롯하여 제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수산해와 협력하여 범장망 철거에 적합한 어선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를 실시하였다. 2016년 한중 지도단속 회의 및 제16차 한중어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은 우리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범장망 설치 등 불법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 공유하기로 함. 이번 철거 작업에 참여한 우리나라 근해안강망어선 선장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수산 자원을 남획하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라며 이번 철거 작업으로 중국 어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중국 어선이 범장망 그물을 이용한 불법 조업을 감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실시하고 법지도선, 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 어민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